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4월 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옹동생동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4월 둘째 주 금요일 경마예요. 자, 우선적으로 금요일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는 월중 경마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많아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 부산경마 승부처인 제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요 경주만큼은 중배단 노림수를 갖고 강하게 때려볼 생각이고요. 그나마도 요즘 제주경마가 늘 터지는 흐름이라 이번주 역시도 얘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 제주교차 2경주, 3경주, 5경주 정도에서도 A급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주 금요경마는 부산경마는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춘 전략, 제주교차는 멋진 상황을 낼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삼아서 자, 한번 멋지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타 역시도 지난주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는 한번 이기는 경마를 한번 지향해 볼 생각인데, 어차피 경마 팬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이 고비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뭐랄까 안 좋은 성적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겠지만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은 틀림없이 요 한두 달 정도에서 멋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배팅을 하는 배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마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자기의 그 경마 실력을 믿고 한번 임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어떤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갖고 이 지금의 경마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두기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요 흐름만 넘기면은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마가 어렵다고 그냥 어떤 중심이 없이, 어떤 기준점이 없이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마는 절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경마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타 역시도 지금이 어떤 가두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임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한번 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갖고서 또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멋진 예상으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지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잠재력 측면에서는 5번 예스파워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범사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차분히 선입전개를 하고 중반 가만히 잡고 가다 채찍을 한번 가하자 탄력이 쭉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인데, 걸음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거의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부산경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음을 보여주고서 실전에서 풀빵 같은 걸음을 보여주는 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이나 성장마 경주에서는 강압 배팅을 자제하시는 게 원칙이고, 일단 5번 예스파워는 저는 일단 배팅권을 축으로 놓고 보고, 단통은 아무래도 12번 환상독주라는 마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산경마에서는 자기 밭거리를 하는 친구가 조인권이고, 자기 밭거리를 못하는 친구가 조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성권이 특히나 인기마에 대승해서 경마팬에게 낭패를 끼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 좀 뭔가 방해 뭐라고 할까, 좀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좀 조선권이 솔직히 요 근래 인기마에 기생을 해서 자빠야 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고만고만한 또 배당마 갖고는 또 홀라당 들어오면서 뒷박을 치는 그런 식의 경마를 하고 있는데, 명색이 대한민국 기수 중에서 특급 기수라고 하는 기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찌됐든 뭐 5번 예스파워나 11번 한상독주 같은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과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충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장백 1호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의 10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단육이 소폭 하강을 했지만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나 종반 탄력 또 초반 선행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 및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바로 8번 장백이로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장백이로는 강력한 충막감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5번 강남 여걸이란 마필입니다. 왜 배당말을 얘기를 하지 않고 팔리는 말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8번 5번의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가 요즘은, 옛날에는 배당말을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대끼리도 막 5, 6배 형성되고 막 7배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맞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맞히는 쪽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배당을 형성을 하면 8번 5번 인정을 하고요, 또 저배당이 아니면 땡큐 하면서 또 8번 5번을 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4번 SS형이란 마필입니다. SS형이란 요 마필은 지난번 이전째 경주마가 가장 많이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시점에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을 하지 않고 2%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엔 전격적으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총력전이 예측되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입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SS는 총력 승부를 한다면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번 펠라노프라는 마필인데,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선두권 모색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곽 게이트에 11번 메이저 썬더라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어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뭐 유연명 기수의 기승기술이라면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을 가고, 11번 메이저 썬더가 외곽에서 휘감기로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선행을 가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능력상으로는 11번 메이저 썬더도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안 보고 싶네요. 저는 뭐 과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1번 메이저 썬더 같은 마필들은 자르고, 또 12번 스타원번도 자르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3마리가 꽃 때릴 겁니다. 10번 블루에이스가 들어오면 전 못 맞춰요.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얘를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10번 블루에이스가 입상을 하면 저는 못 맞힌다. 얘를 자르고 가는 입장이다. 자, 3번 구시구족입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3번 구시구족은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주중에 검빛 그 게시판에 가보니까 어떤 팬이 저한테 욕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경마의 뭐 급하강 급상승하는 걸 갖고서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서 뭐 되도 않는 걸 갖고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복귀를 하는 거는 전경주 복귀밖에 못해. 물론 그 복귀가 쌓아놓은 애들이 있어. 다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도 그 경주에 대한 복귀거든. 그러면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을 시켜서 본다 해도 연결이 안 돼. 그러면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야. 그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게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급상승 급하강을 한다는 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복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조교라는 거는 만화경을 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주관적이라고. 내 눈에 좋았으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 눈에 나쁘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쁘게 보이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교라는 거야. 만화경을 보고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냐고. 그러면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하는 친구보다 데이터를 갖고 그래프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제가 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모르면 가만히나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하는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보자고. 음식점을 하는데 왜 씨가 여기다가 이따 다 양파를 집어넣고 지랄이야. 시금치를 넣지. 맛대가리 더럽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상적인 놈입니까? 또라이입니까? 미친 새끼입니까? 또라이야, 미친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게 어디 예의냐고, 그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개뿔도 모르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뿔도 모르면서. 남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에서 뭐가 발전이 있겠냐고. 지가 독불장군이냐고. 근데 왜 그래? 아니, 독불장군이면 지 혼자 그냥 경마하면 되지. 거기다 왜 글을 쓰고 그래? 그렇게 잘하면. 억울하면, 맛없는 밥을 먹어서 억울하면 안 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갖고서 왜 밥집에 가서 개지랄 떠자고, 맛없다고. 미친놈이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서도 남 핑계만 되는데, 그게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무슨 사기꾼 얘기를 하고, 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아무리 경마편이라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이가 먹었으면 예의를 갖고 살아야지. 주둥아리만 까다가 맞아 뒤질라고 그러는 거냐고. 아니,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이제, 저도 한성질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주머니를 열고 주둥이를 닥치라고 그랬어. 진짜, 기본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마판이라고 해더라도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럼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고 하고 서로 간에 윈윈하기 싫으면, 난 저 새끼가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거기가 와가지고 막 사기꾼이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 지속은 편하냐고. 1억을 주고 배팅을 해서 1억을 주고도 내 책임이야. 그러면 내가 암수하고 그 돈 갚아나가는 거야. 갚아하면 되는 거야. 뭐 남자 새끼가 쪽팔리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얼마나 깠다고. 진짜. 난 그럼 완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돌아버려요. 근데 그냥 참고 그냥 글 하나 남겼어요. 난 진짜 아직 제가 젊은가 봐요. 그런 거 보면 못 찾겠어. 아직도. 자,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3번 99점은 이편성에서 되는 거고요. 딱 3마리 갖고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브레이스를 자르고 가는 거니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죠. 그 10번 브레이스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야. 근데 이 마필을 자른다는 얘기는 뭐야?
전개상으로 선취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의미거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은 뭐냐면 일단 전개상황을 봐야 돼. 어떤 흐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그 경주의 특징을 알아야 돼. 전개상황으로 그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필의 개별 분석을 들어가서 그 개별 분석에 따른 능력 우수관을 찾아내는 거야. 그 경주의 특징에 부합되는 말은. 그렇게 해서 어떤 획일적인 아닌 다양한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나의 통일된 마번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매경주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발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중배당 이상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형분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3경주에서 성장마 중에서는 7번 호프풀 사이먼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 이렇게 주행검사를 2차에 걸쳐 통과를 했던 마필들이 실전이 데뷔전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요번이 체구가 큰 마필이에요. 520다마짜리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 7번 호프풀 사이먼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제대로 된 단통을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고 2주의 이변 가능마 내지는 배당마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역시도 제주전 부산경마전 첫 번째 승부처에선 중배당 이상을 한번 멋지게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3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제가 여기서 1번 런닝을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장돌뱅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 1번을 안 본다는 건 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경마는 결과가 나오는 중에 주둥이를 까야지 끝나고 나서 주둥이 까는 새끼는 옥수수를 다 날릴 정도로 강하게 그냥 한 방 조져버려야 된다고. 그런 새끼들은 안 되는 새끼들이야. 주둥이만 터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 여기서 1번 런닝을 안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듣고서 아 나랑 또 생각이 똑같으면 죽더라도 같이 승부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죽었어. 그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 그래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안 보는 말을 안 본다고 얘기도 못 하냐고. 그러면 같이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면 불안해. 1번이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임으로도 금강경주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12비축도 안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런데 왜 안 본다는 거야? 1번은 충분히 자력 입상이 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보면 돼. 저랑 생각이 다르면 안 하면 되는 거야. 1번 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 본다고. 왜? 왜 안 보냐? 얘는 제 생각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10의 비축도 안고 있고 정대상으로도 선행 내지는 2번 배는 맡아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요 마필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때 능력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당연히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왜 세게 안 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 편성에서 요 마필이 입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두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1000m는 좀 짧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야.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선취평 마필들 중에서 1000m 거리 경험을 근간에 경험을 했던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2번 장백천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만은 아닙니다. 충만은 아니지만 단통으로 이 마필을 때릴 거예요. 왜 때리느냐? 지난번 경주 때 1000m를 뛰면서 살포시 걸음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어. 왜? 원체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반 탄력은 괜찮은 마필이니까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은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12번 장백천지는 충분히 잔액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경주의 특징에도 부합이 된다. 1번 런닝은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조금 약하게 본다. 이게 강타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상경주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제4경주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역시 이번 경주 역시도 이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입니다. 자, 1번 설광하라는 마필입니다. 요게 대가리가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빼어난 마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우수함을 가시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면 1번 설광화가 부러질 것 같아요. 물론 입상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강타 역시도 이 마필을 단통으로 때리는데 축은 불안하다는 얘기야. 축은 아니라는 얘기야. 단한 점중에 축이 있다는 얘기고 단통으로 1번 설광화를 때릴 필요가 있다. 왜?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죽을 가능성을 더 높게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얘를 단통으로 때리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또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에 보여준 취입력으로 소폭 하강을 한다면 충분히 잔액 입상이 되니까 1번 설광화는 경주력이 하강을 하더라도 단통 정도로는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제대로 된 단통을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편성은 제가 좀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승부처를 안 가져갔어요. 12번 대천강자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경주 때 대천강자가 때려 죽여도 온다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경주 때 안 뛴 게 아니라 능력 신장을 보여줬는데 혼비 모형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더 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12번 대천강자는 강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2번 열매입니다. 이번 경시에는 전개상의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만큼 2번 열매 역시도 피릿 배팅권에 난점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강력한 배팅권의 입상 가능권 전력은 10번 나온파워라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주종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적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는 3코너 부근부터 선두권을 강탈하고 막판까지 버티는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 경시에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권 모색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의 안전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라 10번 나우파워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꼭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 단통은 사실상 메이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시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은 9번 파워 메신저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배당마로서의 메리트는 굉장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직지적 경주 때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을 때 재검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던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실전에서 큰 걸음을 못 보여줬는데 재검대 걸음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런데다가 조상범위가 4kg의 감량 2점을 갖고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번 파워 메신저라는 마필은 충분히 배당으로서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 경주는 적중만 하면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3번 매직과 8번 명문군단 예상 2두 중에서 한 마리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야. 그러면 야 강타야 3번하고 8번하고 온다며. 그러면 다른 놈 중에 대가리를 놓고 얘네 둘을 때리면 주력 반주력으로 때리면 맞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가 대가리를 누구로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 찾겠어. 그래서 3번하고 8번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결론은 8번 명문군단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직접적 경주 때 김용석 기수가 선행을 가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하면서 장우성이가 기승을 해서 6척을 차지했어요. 그럼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간다면 충분히 잔여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필을 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고 2두는 중배당 이상까지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 제6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어떻게 임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조금은 찝찝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능력 발휘를 한다면 4번 가문의 영광이 출전마 중에서 능력으로는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필도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복귀를 한다면 지난번 경주 때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걸음에 여력을 남겼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엔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야. 자, 그러면 그 이전 경주 때는 사실상 능력을 오부지게 끊어내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거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오부지게 능력 끊어냈고, 직지점 경주 때 오부지게 능력을 끊어냈고,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는데, 이 두 개 이전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식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식의 향상.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의 향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를 뜨면 개별 복귀는 여러분들이 다 뜰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패턴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다는 거라고. 그러면 복귀를 모아놓은 게 뭐야? 데이터야. 그러면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뭐야? 그래프야.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게 뭐야? 직접 급상승, 급하강, 이걸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갖고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풀어드리면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어. 직지점 경주 때 초반 선취 입력 모두 동반 급상승을 하면서 선입 최적 전개 끝에 정말 탄력이 여력이 나오면서, 자, 아쉽게 3착을 했지만 경주력 자체만큼은 나는 이 마필의 최고 정점까지 찍어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경주 때 그 이전에서의 능력 진작에 따른 나름 선전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또 한 차례 아쉽게 3착을 차지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직전 조정에 따른 이번 경주에는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가문의 영광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강력한 충막 가문을 읽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청해만 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의 경주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만 불안 요소이지 순수 마필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선 강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능력 분석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복귀라는 거는 단편 복귀밖에 안 되지만 데이터라는 분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복귀에 5번, 6번의 복귀를 저는 한눈에다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귀 쪽에서도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전 자부를 해요. 단편 복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복귀 잘한다고 떠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전문가가 아니라 소설가라도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능력에 의한 그래프로 따져서 그 그래프가 만들어진 게 복귀지. 눈으로 보는 건 주관적 복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복귀. 그래서 이번 부산교차 6경주는 부산 6경주는 딱 3마리를 갖고서 제대로 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배인 승부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그럼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야, 네가 그렇게 최고인데 왜 적중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수학자나 예를 들어서 전선 프로그래머나 이런 애들이 경마를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알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수치 갖고서 경마가 입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접목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요소적인 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치로 확률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능력 분석에 한해서만, 수치에 의한 분석에 한해서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른 변수에 대한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마는 뭐다?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경마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강타 같은 경우가 수학자나 전산 프로그래머처럼 예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100% 적중을 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그래도 한 달을 놓고 1년을 놓고 하면 적중수는 더 나온다. 환수는 더 높다. 이거는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6번 샴페인 파티입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축으로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자, 단통은 당연히 8번 원더풀 캡틴입니다. 김길중 마방에서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8번 원더풀 캡틴이 오든지 아니면 4번 도나운그람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10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람빰빰빠람. 자,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10번 캡틴 폭스입니다. 강력한 대가리가 버팅기고 있어요. 근가교육식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어. 옛날에는 저도 김영관 마방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네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가겠다는데 그걸 싫어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참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는 마방이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요즘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번 캡틴 포스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후창을 골라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제 8경주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9경주입니다. 정계상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5번 백만돌이가 가장 강력한 충막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여기에 1번 거위의 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시에 3번 배다리 보배를 상당히 좋게 봐요. 선두권에서 5번 우주스타가 지금 현재 요 마필이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대 그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우주스타가 선행을 가면서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5번 우주스타가
입상을 한다면 강타가 이거를 맞히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오지스타가 승급전이거든요. 승급전인데 요번에 한번 참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턴적으로도 휴양 이전 패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3번 배다리 보배가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선두권인 오지스타가 몰락을 하면서 막판에 역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3번 배다리 보배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하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시 바닥을 때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공백기에 따른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엔 충분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3번 배달의 보배를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후차권도 제대로 된 중매단 단통 그 이상 작심매단까지도 가능한 끝장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금요경마 경마 방송을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